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교육. 우리 아이. 교육문화 매거진 2024년 봄5 새로운 시작. 여는 창. 눈부신 새싹처럼 작은 손 작은 발 세상을 향해 뻗어나가 초롱초롱 빛나는 눈 호기심 가득 채워. 새로운 꿈을 품고 새로운 길을 걷는 아이들 순수한 웃음소리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네. 울산 중학교 강지혜. 특집 새로운 시작 1. 선생님에게도 처음은 있다. 인터뷰 취재 편집위원 김현지. 누구에게나 처음은 있다. 선생, 먼저 살아보고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는 선생님에게도 처음은 있다. 선생님도 새로운 시작은 늘 두렵고 설렌다. 담임 교사로서 첫 발을 내딛는 이화중학교 윤소정 선생님을 만나보았다. 안녕하세요.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3년도에 임용되어 현재 이화중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과학교사 윤소정입니다. 작년에는 교과 수업만 들어가고 비담임으로 있었는데 이번에는 저도 담임을 맡게 되어서 설렘 반 걱정 반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처음 교단에 섰을 때 느낌이 어땠나요? 교사라는 꿈을 중학교 때부터 품어왔기 때문에 학교를 간다는 것 자체가 엄청 떨렸어요. 담임을 안 맡아서 교과 수업 시간 처음 교실에 갔을 때 더 떨렸던 것 같아요. 아이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이미 아는 사이라 어색한 분위기가 없었고 선생님만 새로운 사람이라 환호와 박수로 반겨줬어요. 아직도 그 따뜻한 분위기가 잊히지 않아요. 3월은 업무도 처음 받고 적응한다고 바빴지만 재밌게 학교를 다닐 수 있을 거란 생각에 직업을 참 잘 골랐다고 생각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업무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학생들과 항상 사이좋게 지낼 수는 없었기 때문에 힘든 부분도 있었지만 그래도 부딪히며 혼냈던 아이들이 다시 예뻐지고 이런 거 보니까 학교 가는 게 싫지는 않고 오히려 즐거웠어요. 교직 들어오길 참 잘했다고 생각해요. 올해 처음 담임을 맡게 되셨다고 들었는데요. 학교에서 1년을 보내면서 한 반 전체를 다 책임지는 담임의 역할이 무척 중요하다는 걸 간접적으로 느꼈어요. 제가 1학년 담임을 맡게 되어서 더 걱정이에요. 아이들도 학교를 잘 모르고 저도 담임은 처음이라 3월의 전쟁일 것 같아서요. 그래도 동료 선생님들이 교직에 고친 담임이라고 말씀하셔서 기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저는 어떤 선생님이 가장 인상 깊었는지 제 학창 시절을 되돌아봤어요. 중학교 2학년 때 만난 학생들을 따뜻하고 포근하게 보듬어 주시는 분이 떠올랐어요. 혼낼 땐 호되게 혼내셨지만 들어보면 다 납득이 가능했기에 그런 경험조차도 제가 더 나아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 좋았어요. 저희 반 아이들이 교실이 재밌고 따뜻한 공간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1년을 보내고 싶어요. 새 학기를 맞이하여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요? 저는 첫 시작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변화의 아이들이 겁먹지 않도록 도와주고 싶어서 아이들이 교실에 들어왔을 때 여기가 우리 반이라는 인식을 확실하게 줄 수 있도록 정돈된 교실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담임 선생님은 처음이니까 주변 선생님들께 여러 조언을 구하면서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면서 1년 잘해봐야겠다고 계속 마음에 다짐을 하는 중입니다. 앞으로 어떤 교사가 되고 싶나요? 아이들이 어떤 잘못이나 실수를 해서 꾸짖을 때 제 마음도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그런데 아이는 저보다 더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 있잖아요. 제가 아이의 잘못된 점을 정확히 말하지 않고 그냥 혼내는 느낌만 든다면 오히려 반항심과 반발심이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확히 아이들이 고쳐야 할 점을 지적하고 어떻게 하면 변화할 수 있을지 방법도 제시해주면서 유하게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교사가 되고 싶어요. 우리 담임 선생님은 무섭지만 따뜻한 분이야. 라는 말을 듣는 게 저의 1년 목표예요. 학부모님들께도 학교에서의 일을 전달했을 때 담임 선생님이 아이들을 따뜻하게 대해주신다고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최대한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시작을 하는 아이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얘들아, 선생님도 아직 헤어짐과 이별이 힘든데 너희는 더 힘들었을 것 같아. 새로운 반에서 새로운 친구, 새로운 선생님을 만날 기대로 학교에 왔을 텐데 친했던 친구와 헤어져서 아쉬운 마음은 잠깐 넘어두고 즐겁고 설레는 마음만 가지고 학교에 오면 좋겠어. 학창 시절은 2번 다시 돌아오지 않잖아. 평생 기억에 남을 만한 경험을 많이 하는 곳이 학교니까 무슨 일을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자신감 있게 부딪혀보는 그런 학창 시절을 보냈으면 좋겠다. 특집 새로운 시작 2. 교육 공동체 다 모여라. 함께 시작하는 우리 학교. 글, 편집위원 배상아. 2024년 1월 1일 오후 1시에 만나.
오랜 약속을 지킨 교사와 제자들의 이야기가 얼마 전 인터넷을 달궜다. 2004년 6학년 담임교사와 35명의 제자는 이별을 아쉬워하는 대신 20년 후에 만남을 기약했고 2024년 첫날 학교 운동장에서 30대가 된 제자들과 교사는 다시 만났다. 마치 영화 같은 제 이야기는 교육 공동체가 함께하는 소통 공간이 학교임을 일깨워준다. 너, 내 동료가 되라. 흔히 학생, 교원, 보호자를 교육 3주체라 한다. 학생의 성장과 발전이라는 같은 목적지로 출발하는 교육 주체는 함께하는 동료로서의 유대감을 가져야 한다. 교육 공동체인 학생, 교원, 보호자는 서로에게 어떤 동료가 되어 주어야 할까? 바로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다. 서로가 나만큼 힘들다는 것을 이해하고 각자가 최선을 다하고 있기에 응원하는 마음가짐을 지녀야 한다. 같은 곳을 항해하는 동료로서 우리는 서로의 편이 되는 것이다. 가치의 가치, 함께하는 우리 학교. 울산교육청은 따뜻하고 평화로운 교육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학교 현장에서 협력과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1. 너의 고민을 들어줄게. 또래 상담. 내가 먼저 인사하기, 이동 수업할 때 함께 가주기, 급식 같이 먹기. 힘든 학교 생활에서 버팀목이 되어주는 또래 상담사의 역할 중 일부이다. 또래 상담이란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으로서 친구가 상담사가 되어 고민을 들어준다. 주로 교우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어른에게 쉽게 말하지 못할 고민을 듣고 공감해준다. 이 과정에 참여하는 학생은 대화 자세와 경청하는 법을 배우는 등 전문적 또래 상담사로서 역량을 키운다. 이 엄마, 아빠가 선생님, 학부모 재능 기부. 나의 아이가 아닌 우리 아이에게 전하는 특별한 경험. 학부모 나눔지기는 학교나 지역 아동센터에 재능을 기부하는 보호자를 의미한다. 놀이교육과 독서 지도처럼 보호자의 재능을 자유롭게 나누어 아이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선사한다. 학교와 보호자가 자녀 교육을 함께할 뿐 아니라 소외된 아동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곳에 재능을 기부하는 뜻깊은 과정이다. 보호자의 협력과 나눔이 아이들에게 씨앗이 되어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어른으로 자라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3. 집단지성의 힘. 전문적 학습 공동체. 학생이 자라나는 만큼 교사도 성장한다. 올바른 학급 경영과 학생 지도를 위해 교사들이 모여 연구하고 실천하는 모임을 전문적 학습 공동체, 줄여서 전학공이라고 한다. 교사는 시대가 요구하는 역량에 맞추어 끊임없이 자기 개발하는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학공의 역할이 크다. 저마다의 교육 철학을 가진 교사들이 모여 고민을 나누고 해결책을 공유하는 것, 교육 공동체 모두가 가져야 할 덕목이 아닐까? 4. 교육 가족 다 모여라. 학교 다 모임. 교육 가족이 다 모이는 자리가 있을까? 울산교육청에서 진행하는 학교 다 모임은 학생, 보호자, 교원 등 학교 구성원 모두가 참여해 교육 활동에 관해 토의하는 행사이다. 학교 구성원끼리 마음을 여는 대화를 통해 서로 몰랐던 문제를 알게 되고 소통하는 기회가 된다. 올해부터는 주체별 협의회용이라는 운영 방식을 새롭게 추가하여 구성원 한 명 한 명의 목소리를 듣는다. 이를 통해 교육가족은 나와 너가 아닌 우리의 가치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배운다는 건 꿈을 꾸는 것, 가르친다는 건 희망을 노래하는 것. 간디학교 교가 꿈꾸지 않은 연의 한 소절이다. 내 아이뿐만 아니라 모든 아이가 꿈을 꾸고 희망을 노래할 수 있도록 교육 공동체는 단단한 울타리가 되어 주어야 한다. 만약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울타리 한쪽이 뚫린다면 안에 있는 아이들이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 2024년 교육가족은 넓은 시야로 아이들을 바라보며 서로를 지탱하는 동료애와 유대감을 가지게 될 것이다. 특집 새로운 시작 3. 삶의 주인으로 성장하는 첫걸음, 학생자치. 글, 편집위원 김지수. 학생자치, 배움과 성장의 주체로 발돋움.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깨어나고 따사로운 햇살에 모든 생명이 기지개를 펴는 교육 현장에서도 분주한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다. 특히 새학년을 맞은 학생들이 학교, 지역사회 등지에서 주체성을 발휘하여 학교 운영에 참여하고 있는데 그 중심에 학생자치가 있다. 학생자치는 학생들이 학교 안팎에서 마주하는 자기 삶과 관련된 문제를 스스로 발굴하고 제기함으로써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변화를 꾀하는 것을 말한다. 학생자치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의사소통 문제 해결 공동체, 역량 등을 개발하고 자기 삶의 주인으로 주체성을 발휘할 수 있다. 또한 학생 스스로 권리와 책임을 바탕으로 배움과 성장의 주체로 발돋움할 수 있다. 오밀조밀 두근두근 몽글몽글 학생자치. 학생자치는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실현되고 있을까?
두동초등학교 학생 자치회 담임아이들은 벼룩 없는 벼룩시장을 통해 자원을 돌려 쓰고 나눠 쓰며 지구를 위한 실천에 동참했다. 물건을 사고 팔아 자율모금을 하고 발생한 수익금은 다모임 회의를 통해 어려운 이웃을 돕기로 정했다. 또한 치자 열매를 활용한 천연 염색 스카프를 제작하여 환경을 생각하고 이를 마을 어른들에게 선사함으로써 따뜻한 마음을 나눴다. 문수중학교 학생자치회는 지역사회 가게에서 버려지는 커피 찌꺼기를 수집하여 친환경 커피 화분을 제작하고 꽃을 심어 스승의 날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전달했다. 온산중학교에서는 급식소 줄서기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학생회의를 통해 자발적 해결 방안을 만들고 교복 디자인 개정에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등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에 학생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문화를 형성해 자치활동을 이어갔다. 학생자치의 밑바탕, 학생참여의 산재. 학생참여 예산을 활용하여 학생자치회는 공약을 이행하고 학생 제안 아이디어를 실현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학생 중심의 다양한 행사를 진행할 수 있다. 무거초등학교는 전교어린이회에서 라운 아침 버스킹 행사를 주최하여 안전하고 즐거운 공연으로 모두가 하나 되는 자리를 가졌다. 이러한 학생 참여 예산제의 운영은 학생들의 학교 현장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참여 범위를 확대한다는 의미가 있다. 울산교육청에서는 지난 2월 17일 학생 참여 예산제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학생참여위원회 정책위의 교실을 운영했다. 이번 학생 정책위의 교실은 중고등학교 학생 자치회 대표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초등학교 학생 대상 교육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청소년들이 바라는 뜻. 청바지 기획단. 청바지 기획단은 울산 지역 청소년들이 바라는 뜻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기획단이라는 의미로 울산학생교육문화회관의 학생자치단이다. 청바지 기획단 단원들은 느리게 걷기 행사, 학생자치 나눔 캠프, 새가버치 프로젝트 등 문화예술 행사를 직접 기획해 운영하며 학생자치를 활발하게 실현하고 있다. 지난 2월 24일 울산학생교육문화회관 개관 5주년을 맞이하여 청바지 기획단의 발대식 5번째 발걸음 행사가 개최되었다. 이번 발대식은 청바지 기획단과 회관 소속 학생자치단 구성원들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한 행사로 행사의 진행까지 학생들이 맡았다. 학생들은 2023년 청소년 활동의 성과와 2024년 달라지는 교육 활동을 소개하였으며 울산학생 오케스트라, 문화예술 동아리, 지역예술팀이 예술 공연을 선보였다. 2024년 학생자치의 힘찬 발걸음을 새롭게 내디딘 청바지 기획단은 올해도 학생 중심의 다채로운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청바지 기획단 5기 단장 신선여고, 김민정 학생 인터뷰. 청바지 기획단이 어떤 단체인지 소개해주세요. 청바지 기획단은 울산의 대표적인 문화예술 체험 공간인 울산학생교육문화회관을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 학생 중심의 공간으로 운영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재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들이 참여해서 학생들이 바라는 활동을 주체적으로 기획하고 운영하며 실현하고 있어요. 단원들이 어떻게 청바지 기획단을 알게 되어 활동하게 되었는지 궁금해요. 우선 저는 평소에 학생이 주도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단체나 공모전에 관심이 많아서 울산에 있는 학생자치단체를 찾아보곤 했는데 그 과정에서 청바지 기획단을 알게 되었어요. 다른 단원들은 기존 활동 단원의 소개, 학교 선생님의 권유로 청바지 기획단의 단원이 되기도 하고 울산학생교육문화회관을 자주 방문하다가 청바지 기획단 모집 공고를 보고 단원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청바지 기획단의 활동 중 기억에 남는 것을 하나 소개해주세요. 학생 임원으로서 활동을 직접 기획하고 운영했기 때문에 모든 활동 하나하나가 소중하고 기억에 남는데요. 그 중에서 하나만 말씀드리면 2022년 7월 학생자치 여름방학 캠프가 기억에 남습니다. 더운 여름 날씨에 준비한 행사가 점점 길어져 학생 임원과 참여 학생, 선생님들까지 다들 힘들고 지쳐 끝나고 녹초가 되어 버렸어요. 그래도 열심히 준비했고 캠프를 잘 마쳤기에 즐거운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2024년 청바지 기획단은 어떤 모습이었으면 하나요? 기대나 활동 방향이 궁금해요. 올해 청바지 기획단은 학생들이 재미있게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기획하며 준비하고 있어요. 더욱 많은 학생이 참여하는 행사가 진행되었으면 해서 활동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다른 지역의 학생자치단체를 보고 배우며 구상 중이에요. 2024년 청바지 기획단의 활동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청바지 기획단 단원이 되고 싶거나 활동에 관심이 있는 교육 주체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학생 자치에 관심이 있고 행사를 직접 기획하고 싶거나 공연, 전시에 관심이 있는 여러분,
저희와 함께 재미있는 추억을 가득 쌓아봅시다. 청바지 기획단은 단원 정기 모집과 추가 모집을 항시 진행하고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울산학생교육문화회관 누리집이나 청바지 기획단 인스타그램 @블루진85를 참고해주세요. 특집 새로운 시작 4. 태화강 국내 첫 생태회복 유네스코 시범이 되다. 글 편집위원 성희정. 울산 시민은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태화강에 간다. 태화강은 모든 날이 좋기 때문이다. 아침과 저녁의 아름다움이 다르고 봄, 여름, 가을, 겨울 내 계절이 새롭다. 울산 시민의 친구이자 소중한 자원인 태화강. 태화강은 이제 울산을 넘어 전 세계가 인정하는 자연자원으로 우뚝 서게 되었다. 유네스코에서 인정받은 태화강. 캐나다 로키산맥 계곡, 스웨덴 노스트름 배수 유역, 포르투갈 과디아나강, 에콰도르 갈라파고스 펠리칸 베이 분지, 울산 태화강.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이 지역들의 공통점이 뭘까? 이들은 모두 유네스코 생태수 문학 시범유역으로 선정된 지역들이다. 한때 죽음의 강이라고 불렸던 태화강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유네스코 생태수 문학 시범유역으로 선정됐다. 생태수 문학 시범유역은 생태수 문학적으로 우수한 하천을 전 세계에 알려 지구적 물위기 극복을 위한 관리 기법과 기술을 전파하기 위해 유네스코가 해마다 지정하는 유역이다. 전 세계 26개국 37개 시범유역이 선정 및 운영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울산 태화강과 대전 갑천이 최초로 선정됐다. 전문가 평가단은 수질을 개선하는 동시에 콘크리트 둔치를 자연형 호원으로 변화시킨 점, 이를 통해 수생태계 건강성을 회복하면서 새들이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연어가 돌아온 태화강. 울산은 1960년대 국가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특정 공업지구로 지정됐다. 울산 태화강과 동해가 만나는 해안지역에 대규모 공업단지가 들어섰고 많은 인구가 유입됐다. 그야말로 급격한 도시화 및 공업화가 진행되었다. 이전의 태화강 수질은 식수로도 이용할 수 있을 만큼 깨끗했지만 1996년에는 공업용수로도 사용 불가능한 수준으로 오염되었다.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하고 새들은 오염된 물고기를 먹어 폐사하기도 했다. 가정의 오수와 공장 폐수 등으로 태화강은 악취를 풍기는 죽음의 강이 되었다. 2004년 울산은 생태도시 에코폴리스 울산을 선포하며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다. 수년간의 노력 끝에 2007년 태화강은 1등급 수질을 회복하게 되었다. 연어와 은어가 돌아왔으며 멸종 위기종인 수달이 발견되기도 했다. 십리대 숲을 중심으로 여름철에는 백로의 아름다운 자태를 볼 수 있고 겨울이면 까마귀가 멋진 군무를 펼치는 철새 도래지가 되었다. 울산을 넘어 전 세계로 뻗어가는 태화강. 에코폴리스 울산 선언 이후로 20년이 지난 지금 태화강은 친환경 도시 울산의 자랑스러운 얼굴이 되었다. 동아시아 대양주 철새 이동경로 파트너십에 국제 철새 이동경로 사이트에 등재되었고 4회 연속 생태관광지역으로 선정되었으며 국가정원 2호로 지정되기도 했다. 지난해에만 500만 명 이상이 이 기적을 보러 태화강을 방문했다. 매 계절 태화강은 시민들의 소중한 휴식처가 되었고 자연을 배우고 경험할 수 있는 학교이자 놀이터가 되어주었다. 2024년은 태화강이 울산과 한국을 넘어 세계적인 자연자원으로 도약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특집 새로운 시작 5. 꿈을 여는 고교학점제, 학교 공간을 새롭게 바꾸다. 글, 편집위원 조영미. 네모난 교실, 어둑했던 긴 복도가 이제 밝게 숨을 쉬는 공간이 된다. 2025년 고등학교 학점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학교 공간은 새롭게 변하고 있다. 이 공간에 있는 학생들은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 외우기만 하던 학생들이 아니다. 복도를 오가며 원하는 교실을 찾아가서 미래를 설계하는 학생들이다. 2022개정 교육과정이 고등학교를 학생들의 생기 있는 이야기가 가득한 공간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그 현장이 궁금하다. 무엇이 학생들의 걸음을 활기차게 이끄는가? 고교학점제란?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진로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하여 학점을 취득해 졸업하는 제도이다. 지금까지 고등학생들은 주어진 교육과정에 따라 수업을 들었다. 기존에는 출석만 하면 학생이 성취한 등급에 상관없이 수료할 수 있었다. 하지만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에 따라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여 수업을 듣게 된다. 학생이 목표한 성취 수준에 충분히 도달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과목 이수를 인정해준다. 따라서 배움의 질이 보장될 수 있다. 공간의 변화가 미래 교육의 시작.
고교학점제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학교 공간의 변화가 필요하다. 학생이 과목 선택을 자유롭게 하면 서로 다른 시간표를 가지게 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교실을 이동하여 듣는 수업이 늘어나게 되고 자신의 물건들을 보관하고 휴식할 수 있는 교실 밖 공간이 필요하다. 다양한 수강 인원과 교수 학습 방법을 소화하려면 학교 공간이 각각의 형태와 크기로 조절되어야 한다. 그리고 도서실, 다목적실 등의 기능을 확장하여 크고 작은 규모의 그룹 활동 수업이 가능한 공간으로 조성되어야 한다. 홈베이스 유휴교실, 복도 등의 공용 공간을 공강 중, 휴식, 자율활동이 가능하도록 조성되어야 한다. 또, 이동 수업 동선이 최소화되도록 공간의 기능 연계를 고려하여 공간이 효율적으로 배치되어야 한다. 이러한 공간 재구조화로 다채로운 교육과정과 교수 학습 방법으로 수업 운영이 가능해지면 잠자는 교실을 깨울 수 있다. 변화가 보이는 공간. 고교학점제 공간 재구성에는 학교 구성원 모두가 참여한다. 교사, 학생, 학부모, 행정가, 건축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사용자의 필요를 충족시키며 고교학점제의 실현을 초점으로 하여 설계하고 공간을 조성하고 있다. 지난해 공간 재구성된 학교에 근무했던 한 선생님은 학교 전체 공간에서 학생들의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공간 조성 사업은 꼭 필요했음을 느꼈다고 한다.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된 공간은 학생들이 애착을 가지고 찾아가는 공간이 되며 학생들은 그 공간에서 오랫동안 머무르게 되었다. 학생 상담 공간 조성은 진로 및 학업 상담의 질을 높이고 학생과 교사 간 소통을 높였다. 교사협의 공간 조성은 교과 및 학년 교사협의회, 교사연구회 활동을 활성화했다. 공간의 변화는 경험의 확장으로 이어져서 교사는 새로운 시도를 하며 수업에 맞게끔 공간을 활용하게 되었다. 미래를 열어가는 공간. 교육과정을 위한 공간은 이미 조성되었다. 새로운 공간은 새로운 창조의 공간이 된다. 이제 잘 활용하기만 하면 된다. 공간 책임감을 가지고 원래 공간이 조성된 의미를 새기며 공간에 대한 좋은 추억을 쌓아나가자. 본래 의미보다 더 기발하게 사용하며 진로를 개척해 가는 공간이 되길 소망한다. 특집 새로운 시작 6. 문해, 나는 지금 봄이다. 글, 편집 이원 위수연. 입학과 새로운 학년의 시작으로 분주한 3월, 배움의 기쁨으로 그 누구보다 화사하게 인생의 봄날을 꽃피우고 있는 학생들이 있다. 바로 울산교육청 산하 공공도서관 3곳에서 초등학력 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계신 어르신 학생들이다. 퐁퐁퐁 배움이 샘솟는 글쌤 행복학교. 울산 남부도서관의 글쌤 행복학교는 지난해 3월 입학하신 제4회 어르신 학생들이 2023년 1단계 초등 1에서 2학년을 거쳐 2024년 현재 2단계 초등 3에서 4학년 교육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2025년 3단계 초등 5에서 6학년까지 운영되며 모든 과정을 이수하면 검정고시를 거치지 않고 교육감 명의의 초등학력 인증서를 받을 수 있다. 여자는 배우면 팔자가 드세진다고 어려서부터 교육을 받지 못했거나 구남매 중 맏딸로 동생들을 돌보느라 학교 공부는 꿈도 꾸지 못했거나 10대 때부터 가족들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학업 대신 기술을 배워야 했던 어르신 학생들이 풀어놓는 입학 사연은 각기 다양하고도 구슬프다. 하지만 그래서인지 배움에 대한 열정은 여느 학생들보다 간절하고 또 뜨겁다. 겨울방학 기간인 1에서 2월에도 그동안 학습한 내용을 복습하고 싶다며 도서관에서 서로 도와 한글 공부에 매진하시는 어르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배움에는 나이가 따로 없음을 또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된다. 꿈을 향한 날개짓 활짝 글나래학교. 울주 도서관의 글나래학교는 올해 2월 2일에 제3회 졸업식을 가졌다. 평균 연령 78세의 어르신 학생 12명이 2021년 3월부터 3년간 총 720시간의 교육과정을 마치고 초등학력을 인정받았다. 졸업생 대표 최상순 어르신은 요즘 한글을 배워 새 삶을 살고 있어요. 그동안 한글을 못 읽어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웠는데 이제 버스도 두려움 없이 마음대로 타고 하루하루가 즐거워요. 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서 지난 3월 5일에는 제4회 글나래학교 입학식이 열렸다. 최고령인 80세 배점선 어르신을 포함한 총 14명이 입학을 하였으며 신입생 평균 연령은 69세이다. 신입생들은 올해 3월부터 2027년 2월까지 교육부 교육과정 고시에 따른 1에서 3단계 성인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게 된다. 각 단계별로 연간 40주 기준 주당 6시간 총 240시간의 수업을 진행하며 교육비와 교재비는 물론 각종 학용품이 전액 무료로 지원된다.
마음과 삶의 희망을 가꾸는 한글사랑학교. 울산 동부도서관의 한글사랑학교는 지난해 3월 입학하신 제4회 어르신 학생이 2023년 1단계를 거쳐 2024년 현재 2단계를 진행 중이다. 한글사랑학교는 국어, 수학, 영어 등 기초교과 학습뿐만 아니라 현장 체험학습, 문예활동 등 다양한 창의적 체험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한글사랑학교는 특히 한글 문예활동에 주력하여 매해 전국 울산 성인 문예교육 시와 공모전과 울산 평생학습 박람회 성인 문예학습자 한글 101장에서 다수의 수상자를 배출해왔다. 어르신들의 작품에는 늦게 시작한 배움을 통한 즐거움과 희망이 고운 그림으로 표현되어 있고 투박하게 써내려간 손글씨 속에 녹아든 삶의 애환이 가슴 먹먹한 감동을 준다. 2023년 울산 성인 문예교육 시와 공모전에서 아름다운 상을 수상한 한글사랑학교 소어순 어르신의 시와 봄날의 꽃에서 느껴지듯 어르신 학생들은 초등학력 인정 문예교육을 통한 배움의 기쁨으로 지금 이 순간 생애의 가장 찬란한 인생의 봄날을 꽃피우고 있다. 특집 새로운 시작 7. 새로운 이름으로 시작하는 울산 축구. 글, 편집위원 신슬기. 새벽에 일어날 필요 없다. 중계 채널을 찾아 헤맬 필요도 없다. 화려하게 시작한 K리그 2024 시즌. 그 중심에는 울산 HDFC가 있다. 축구는 K리그. 지난 3월 1일 우리나라 프로 축구리그인 K리그왕 2 울산 HD와 포항 스틸러스가 펼치는 동해안 더비로 개막전을 치르며 2024 시즌의 시작을 알렸다. 지난해 K리그는 유료 관중 집계 이후 처음으로 300만 명의 관중을 돌파하는 기록을 세우며 인기 스포츠로서의 입지를 굳건히 다지고 있다. 2023-2024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 울산, 포항, 전북, 인천 4개 구단이 출전하는 등 K리그의 구단들이 아시아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울산은 울산 HDFC. 울산을 연고지로 하여 울산 문수 월드컵 경기장을 홈구장으로 두고 있는 울산 HDFC는 K리그 2023 시즌에서 우승하며 창단 최초로 K리그 2연패를 달성했다. 지난 2월 남구 일원에서 펼쳐진 카퍼레이드와 출정식에서 울산 시민들은 아낌없는 축하와 응원을 보내며 연고팀에 대한 사랑을 표현했다. 올해 무려 구단 창단 40주년을 맞은 울산현대축구단은 모기업의 명칭 변화에 따라 울산 HDFC로 명칭을 바꾸고 엠블럼도 새로 단장했다. 홍명보 감독을 필두로 주장 김기혜 선수, 부주장 주민규, 김민우, 엄원상 선수를 비롯한 쟁쟁한 선수단이 탄탄한 경기력을 보여준다. 울산 HDFC는 K리그에서 2라운드까지 포항, 김천을 상대로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아시아 19개 국가의 40개 구단이 출전한 2023-2024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4강에 진출하는 등 좋은 성적을 이어나가고 있다. 올 시즌 리그 우승 3연패와 ACL 우승이라는 목표를 향해 도약하는 울산 HDFC의 가벼운 발걸음을 따라가 보자. 울산 축구 즐기기 하나, 서포터즈 처용 전사. 울산 HDFC의 경기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간다. 문수 월드컵 경기장에서 펼쳐지는 홈경기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경기장에서 펼쳐지는 울산 HDFC의 원정 경기장에서도 푸른 깃발을 흔들며 우렁찬 응원가를 부르는 이들을 찾아볼 수 있다. 바로 울산 HDFC의 공식 서포터즈 처용전사다. 관중석에서 처용전사가 펼치는 또 하나의 경기도 빼놓을 수 없는 울산 축구의 즐길거리다. 울산 축구 즐기기 2, 마스코트 미타. 경기가 있는 날 문수축구 경기장에는 파란 유니폼을 입은 노란 호랑이 캐릭터를 만날 수 있다. 바로 울산 HDFC의 마스코트 미타다. 아름다울 미와 타이거의 첫 글자 타를 따와 만든 미타는 예로부터 호랑이들의 본거지였던 울산 남목 출신의 호랑이라는 배경을 가지고 있다. 작년에는 K리그 전 구단의 마스코트 중 반장으로 뽑히기도 했으니 그 매력을 더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 경기장 곳곳에서 미타를 만나는 재미를 놓치지 말자. 특집 새로운 시작 8. 세계는 하루를 어떻게 시작할까? 글, 편집위원 홍예지. 외식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대만. 등굣길 푸드트럭과 좌우찬 뒤엔 매일 아침 등굣길에서 조식을 파는 푸드트럭을 볼 수 있다. 샌드위치나 딴빙 등의 간편식을 하나로 1,000원대의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 대만은 초등학생 등교 시간이 7시 50분까지로 일찍 등교해서 양육자가 집밥을 차려주기 어렵다. 아침 등굣길에는 푸드트럭이나 좌우찬 뒤엔에서 음식을 포장해 가는 학생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외식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이유는 대만은 여름이 매우 길며 덥고 습해 음식이 잘 상해서
가정에서 식재료를 오래 보관하기가 힘들다. 따라서 다른 더운 나라들의 특징처럼 외식 문화가 발달했다. 게다가 기름에 튀기는 요리가 많아 아침부터 요리하면 출근하기도 전에 땀을 많이 흘릴 것이다. 그러다 보니 아침에 집안에서 요리를 안 하게 되었고 아침 식사만 전문적으로 파는 가게들이 늘어나게 된 것은 아닐까? 이러한 문화에 대한 현지인의 생각이 궁금해서 대만 친구들과 SNS를 통해 간단한 인터뷰를 진행해 보았다. 대만 사람들이 아침에 주로 먹는 메뉴는 어떤 게 있어? 꽃빵, 찐빵, 또우장, 딴빙, 샌드위치, 햄버거, 파스타, 밀크티, 커피 등이 있어. 아침을 밖에서 사 먹는 문화가 발달한 이유는 뭘까? 보통 맞벌이 가정이 많아서 아침 식사를 준비할 시간이 없고 한국 돈으로 2에서 3천 원이면 저렴하게 아침을 사 먹을 수 있기 때문이야. 밀가루로 만들어야 해서 집에서 하기 어렵고 복잡해. 밖에서 사 먹으면 편하니까. 우리 반 친구들은 거의 다 등굣길에 아침을 사서 학교에서 먹더라. 그래서 학교 근처에 자오찬디엔 진짜 많아. 학교나 회사에서 아침을 먹어도 괜찮은 분위기야. 대만에서는 포장해 온 음식을 학교나 회사에서 먹어도 괜찮아. 나 같은 경우는 일찍 일어나면 가게에서 먹고 늦게 일어나면 포장해서 회사에서 먹어. 지하철 대신 케이블카를 타는 볼리비아. 매일 아침 도시를 오르락내리락. 안데스 산맥의 고산 도시 라파스는 볼리비아의 행정 수도다. 라파스는 스페인어로 평화라는 뜻이다. 라파스 시민들은 아침에 등교하거나 출근할 때 케이블카를 탄다. 평화라는 이름이 걸맞지 않게 도로 교통 체증이 아주 심각하기 때문이다. 해발 고도가 약 3,200m부터 4,100m까지 걸쳐 있을 정도로 지형의 기복이 커 도시철도 대신 미텔레페리코라는 케이블카를 도시 전역에 운행한다. 기본 운임은 한화로 약 600원이라고 한다. 케이블카가 관광용이 아닌 대중교통으로 이용된다니 신기한 광경이다. 매일 아침 도시 전망을 공중에서 내려다보며 이동하기가 라파스 시민들의 하루 시작이다. 조깅으로 아침을 여는 오스트레일리아. 공원을 달린 후 커피 마시고 출근. 시드니, 멜버른, 브리즈번 등 오스트레일리아 주요 도시를 가면 아침에 조깅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다. 도심 곳곳의 공원, 해안 산책로의 아름다운 경관과 쾌적한 날씨를 갖춘 이곳은 조깅족들의 천국이다. 아침 일찍 일어나 운동을 하고 커피를 마시는 것이 이곳 사람들의 하루 시작이다. 따라서 카페 영업도 보통 오전 7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3에서 4시가 되면 종료한다. 저녁 늦게까지 영업하는 우리나라 카페와는 사뭇 다르다. 아침 일찍 일어나는 새가 커피를 마신다고나 할까? 슬기로운 교육 현장 1학년 첫 발을 내디는 순간 김태균 울산 양정초등학교 학부모. 아이를 처음 만난 순간을 생생히 기억한다. 하얀 천에 쌓여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던 작고 소중한 아이. 그 아이가 어느덧 커서 초등학생이 되었다. 아이에게도 처음이지만 아빠에게도 처음인 순간들. 그 순간들을 일기 형식으로 써보았다. 2024년 3월 3일 일요일 초등학교 입학 전날. 모든 준비는 끝났다.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설해주신 세뱃돈으로 예쁜 가방도 샀고 가입학식에서 받은 초등학교 1학년 입학 안내자료를 보고 빠짐없이 준비물도 챙겨 넣었다. 단정해 보이려고 머리도 잘랐고 내일 입학식에 입을 새 옷도 꺼내 놓았다. 그런데 자꾸만 마음 한구석이 허전하다. 언제 이렇게 다 커버렸나. 마냥 아기라 생각했는데 어느새 커서 학교에 가다니. 이렇게 빨리 크다가 어느새 내 곁을 떠나지는 않을지 하는 생각으로 변해버렸다. 나의 불안한 눈빛을 아이가 읽었나 보다. 아빠, 나 잘할 수 있어. 나도 이제 1학년이야. 그래, 우리 아들은 잘 해낼 수 있다. 아빠가 옆에서 응원할게. 아빠도 학부모가 처음이라서 그래. 2024년 3월 4일 월요일 초등학교 입학 당일. 아들은 엄청 일찍 일어났다. 많이 설렜나 보다. 나 또한 잠을 푹 자지 못했다. 오늘은 참으로 역사적인 날, 우리 아들의 입학식이 있는 날이다. 아내는 출근하여 아이의 입학식에는 내가 참석한다. 몇 시간 후면 집에 올 아이지만 혹시나 배고프지는 않을까 든든히 아침을 먹였다. 준비해두었던 옷을 입히고 가방을 메고 깨끗한 신발을 신고 함께 집을 나섰다. 아들은 기대에 차 있었다. 유치원에서 친했던 친구들과는 같은 반이 될지, 선생님은 누가 될지, 교실은 어떨지 상상의 날개를 펼쳤다. 학교까지 가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쉬지 않고 제잘거렸다. 체육관에 도착했다. 이미 많은 아이와 학부모님들이 와 계셨다. 미리 반을 알고 있던 터라 아이의 손을 잡고 반 팻말을 찾는데
이미 아이는 친구 옆으로 달려갔다. 엄청나게 신난 목소리로 이제 우리도 초등학생이야 라고 말했다. 맞아, 이제 너는 초등학생이야. 팻말을 들고 계신 분이 담임 선생님이신 것 같다. 우리 아들이 아주 좋아할 것 같다. 마음이 한시름 놓였다. 마이크를 잡으신 선생님이 입학식을 진행하셨다. 아이는 의젓한 모습으로 입학식에 임했다. 아이는 그렇게 초등학교 생활을 시작하였다. 시작은 언제나 설렌다. 앞으로 6년 동안 많은 일이 있을 것이고 많은 추억이 겹겹이 쌓일 것이다. 그리고 아이는 또 훌쩍 커 있을 것이다. 이제 나는 아이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멋진 부모가 되어야 한다. 아이가 힘들거나 지칠 때 힘껏 안아줄 수 있도록 모든 학부모님이 그러했듯이 나 또한 그러할 것이다. 이 세상 모든 학부모님 힘내세요. 슬기로운 교육 현장 2. 준비해 중학교 첫 봄. 글 편집위원 김초희. 모든 시작에는 준비가 필요하다. 그동안 초등학교에서는 최고참이라 불리던 6학년 아이들이 중학교에 입학하는 것 또한 그렇다. 그 시작을 준비하기 위해 준비해 중학교 첫 봄이라는 이름으로 지난 2월 연포초등학교 6학년 1반의 마지막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하였다. 준비해 중학교 첫 봄 프로젝트 수업의 시작. 준비해 중학교 첫 봄은 중학교 입학을 앞둔 울산 학생들을 위한 안내서 형식의 초중 이음 교육 자료이다. 중학생에 대한 설렘과 불안을 동시에 느끼는 6학년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중학교 생활과 학업 등 교육 활동 전반을 안내하는 자료이다. 아이들의 기억에도 남고 도움도 되는 마지막 프로젝트 수업을 준비하던 차에 딱 맞다고 생각했다. 예쁜 분홍색 교재도 학교로 배송되었다. 프로젝트 수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중학교 1학년이 된 모습을 어렴풋이나마 상상할 수 있어 설레었다. 디더봄. 6개의 영역 중 첫 번째 영역인 내디더봄은 중학교 생활에 관심을 가지게 하는 영역이다. 우리 반 아이들은 모두 효정중학교로 진학하기로 예정되어 있어서 함께 효정중학교 누리집에서 학사 일정, 시간표, 생활규정 등을 찾아보았다. 아이들은 자신이 다닐 학교이기에 더 몰입하여 수업에 임했다. 특히 연간 학사 일정을 보며 가장 관심이 가는 학교 행사 등을 찾아보고 초등학교와 달라진 점을 이야기하며 중학교 생활에 대한 기대를 나누었다. 네 번째 아는 6학년 담임이었지만 진로 교육으로 중학교 생활을 다루어 본 적은 처음이었다. 아이들에게 중학교 생활을 함께 찾아보는 경험을 제공하고 특히 아이들의 몰입을 지켜보며 꼭 필요한 초중 이음 교육이라고 생각했다. 대화봄. 중학교 생활 중 학생들이 크게 궁금해하는 부분은 평가라고 생각한다. 지필평가도 처음이지만 OMR 카드는 더더욱 생소하여서 그런지 아이들은 OMR 카드에 매우 큰 관심을 보였다. 모의 시험지에 적은 답을 OMR 카드에 옮겨보는 과정에서 긴장으로 손에 땀이 나는 아이들을 보며 이렇게 귀여운 아이들이 벌써 중학생이라는 사실에 절로 웃음이 났다. 응원하는 봄. 졸업식 전날 마지막 영역의 소주제는 응원으로 잡았다. 잔잔한 음악과 함께 꽤 진지한 태도로 나를 그리고 서로를 진심으로 응원하였다. 모두 같은 중학교로 진학하지만 다른 반이 되면 조금은 서먹해질 서로를 진심으로 응원했다. 2학기에 우리 반으로 전입한 다문화 학생에게는 파파고로 번역한 어설픈 베트남어로 응원의 말을 이어갔다. 한 학기 내내 소극적이었던 이 아이는 몇몇 친구에게 영어로 응원의 말을 남겼다. 사실 얼마나 크고 감격스러운 변화인지 모른다. 아이들에게 조금이나마 한 발 다가간 아이, 그 발걸음을 진심으로 격하게 응원한다. 이제 중학생이 된 아이들에게 노란색 프리지어를 선물하고 싶다. 노란색 프리지어의 꽃말은 당신의 시작을 응원합니다. 이다. 이제 매일 보지는 못하지만 선생님이 항상 시작을 응원하고 있다는 걸 알아주었으면 좋겠다. 당신의 시작을 응원합니다. 여기저기 구석구석 1. 일상 속에서 문화를 누리다. 슬도아트와 문화공장 방어진. 슬도에 가면 기지 103과 기지 2.5가 있다. 군사기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곳은 문화기지이다. 기지 103은 울산 동구 성득길 103에 위치한 슬도아트 사무실이고 기지 2.5는 울산 동구 중진이길 5에 위치한 문화공장 방어진 사무실이다. 지금 동구에서는 이 문화기지에서 만들어내는 다채로운 전시와 체험으로 주민들뿐 아니라 슬도를 찾는 관광객까지 이곳의 매력에 빠져들고 있다. 밀려오는 문화 파도의 공간, 슬도아트. 슬도아트는 2016년 지역 고유의 소리를 테마로 소리구경 체험관을 운영하던 소리체험관을 재구조화하여 전시와 체험 공간으로 2024년 1월 새롭게 개장한 곳이다.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슬도아트에는 이름을 본떠서 1층 슬공간, 도공간,
2층 하공간, 특공간, 옥상 뷰 330 건물 외부 윙 공간이 있다. 슬공간은 어린이들의 창의 체험 활동 공간으로 상설 체험과 전시 연계 체험을 연간 운영한다. 평일은 기관단체 체험을 하고 주말은 관람객 대상으로 어린이와 가족 위주의 체험을 한다. 슬도아트의 마지방인도 공간은 슬도에 부딪히는 아름다운 소리를 머금은 파도를 감상하며 그림책을 보고 읽는 휴식 공간이다. 지역의 작가들과 연계해 본인의 서가처럼 자기 책을 보여주는 공간으로 활용한다. 2층으로 올라가면 갤러리아 공간과 갤러리 트 공간이 있다. 아와트 공간에서는 연간 6회의 다양한 전시를 만나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펼쳐지는 기획 전시와 공모 전시를 통해 지역 예술인들과 소통할 수 있다. 건물 옥상 뷰 330에서는 330도 슬도의 바다뷰를 볼 수 있고 계절마다 특색 있는 감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건물 외부 1층에는 윙이라는 버스킹 공연장이 있다. 지역 연주자들이 공연의 날개를 펼치라는 의미를 담았다. 해파랑길 산책로로 경유하는 공간이기도 해서 많은 사람이 오가고 있다. 바다를 배경으로 멋진 무대가 펼쳐지는 공연에 사람들의 발걸음이 머무를 것 같다. 일상의 문화품, 문화공장 방어진. 문화공장 방어진은 방어진화러센터 부속 건물인 쉼터를 리모델링하여 만들어진 공간이다. 울산광역시는 2022년 12월 광역지자체로서는 최초이자 마지막으로 문화가 즐거운 법정문화도시로 지정되었다. 산업도시의 한계를 문화로 극복하고자 5개 구, 군의 특색 있는 문화 프로그램으로 자치구의 특성을 살리면서 태화강을 매개로 하는 광역형 문화도시의 모델을 제시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울산에서 법정문화도시사업 1호로 만들어진 공간이 바로 문화공장 방어진이다. 갤러리와 공방으로 운영하고 있다. 갤러리에는 지역의 다양한 작가의 작품을 전시하고 있다. 이미 이름이 알려진 중견 작가의 깊이가 있는 작품도 있고 젊은 작가지만 내용이 단단하고 작품 재료가 참신한 작품도 있다. 꼼지락 공방은 일반 주민들이 참여하는 공방이다. 재봉, 나탄공예, 쿠킹, 캘리 및 팝아트 등으로 지역민에게 다가갈 예정이며 평생 교육기관과 연계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더 다양한 예술 체험을 하게 될 것이다. 예술을 펼치다. 보석을 만나다. 문화예술을 꽃 피울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었던 방어진에서 문화예술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이 재탄생되어 체험할 수 있는 것은 큰 행운이다. 아름다운 바다를 그대로 배경 삼아 숨겨진 보석과 같은 지역 작가들을 만날 수 있는 것도 참 반가운 소식이다. 슬도아트와 문화공장 방어진은 산책거리로 아주 최적이다. 가까운 거리만큼 주제가 이어져 있어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으니 이곳을 살짝 방문해보자. 여기저기 구석구석. 2. 새롭게 싹 트는 식물의 세계. 들꽃학습원. 글, 편집위원 김희은. 다양한 종류의 식물을 관찰하고 탐구하며 식물의 세계에 빠져들어 자연과 한 걸음 더 친밀해지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는가? 번잡하고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잠시 벗어나 자연과 하나 되어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는 기회를 한 번쯤 가져보면 어떨까? 식물과 함께 우리의 일상을 환기하고 휴식의 공간까지 제공하는 곳이 있다. 바로 제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울산의 들꽃학습원이다. 자연 친화적인 식물 생태학습 공간이라니. 1999년에 폐교된 척과초등학교 서사분교는 2001년에 약 26,072제곱미터에 달하는 들꽃학습원으로 탈바꿈하였다. 들꽃학습원은 교과서에 나오는 교재식물과 울산에서 자생하는 야생화로 가득한 식물 생태학습 공간이다. 이곳에는 초화류, 수목류, 작물류 총 800여 종의 식물들이 살아 숨쉬고 있으며 양지식물원, 수생식물원, 덩굴식물원 등 다양한 식물원이 있다. 또한 꼬리명주나비 생태학습장, 태화강 민물고기 전시실과 같은 여러 시설로 이루어져 자연을 있는 그대로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자연 친화적인 장소이다. 5월, 들꽃학습원이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한다고? 울산의 시민들과 학생들에게 자연의 쉼터가 된 들꽃학습원은 본관 재조성의 시간을 거쳐 올해 5월에 재개장할 예정이다. 전시, 교육, 체험의 3박자를 모두 갖춘 식물 생태학습 공간으로 변화하는 것이다. 들꽃학습원의 본관은 전시관, 복합문화공간, 영상학습실, 체험실로 이루어진다. 전시관은 상설전시관과 기획전시관으로 양분화되어 상설전시관에서는 다양한 조작과 활동을 통해 식물의 구조와 기능을 학습할 수 있으며 기후에 따라 자생하는 식물을 살펴볼 수 있다. 기획전시관은 스폰 프로그램 참가자들의 작품 전시 공간이 될 것이며 식용채소를 재배하는 스마트한 팜 코너가 마련된다. 영상학습실은 교육의 공간으로만 여겨졌던 이전과 달리
소규모 모임 및 체험까지 가능한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들꽃학습원의 본관뿐만 아니라 식재지도 올해 하반기부터 재조성될 예정이다. 어떤 프로그램이 있지? 들꽃학습원에는 학생과 일반 시민 모두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있다. 주중에는 학생 현장 학습이, 주말에는 들꽃 체험 교실과 생태환경 교육, 사계절 생태놀이 체험 교실이 열린다. 지역 아동센터와 연계하여 찾아가는 들꽃 체험 교실도 운영 예정이다. 또한 주말에는 식물 해설 신청이 가능하여 학생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식물 해설사의 도움으로 식물을 관찰하고 학습할 수 있다. 방학에는 유초등 학생들을 대상으로 놀이로 진행하는 특별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방학 특별 프로그램과 생태환경 교육은 누리집에서 사전 신청으로 진행되며 그 외 프로그램들은 모두 현장 신청이 가능하다. 들꽃학습원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은 생태 감수성 함양의 기회를 제공하며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생태 시민으로의 성장에 기여할 것이다. 들꽃학습원 누리집 공지사항에는 매월 들꽃학습지가 제작되어 탑재된다. 들꽃학습지를 통해 식물원에서 자생하는 식물들의 모습과 들꽃학습원의 주요 소식을 확인할 수 있다. 들꽃학습원은 식물 생태학습 공간으로 최적화된 장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새롭게 재조성된 들꽃학습원은 분명 더 유익한 교육의 장소로 바뀔 것이다. 들꽃학습원에 방문하여 식물과 더 친밀해지고 생태 감수성 함양의 기회를 가질 수 있길 기대해본다. 공감터 1. 설레는 3월의 학교. 이제 우리는 중학생. 성안중학교. 안정인. 중학교에 올라오니 책도 더 두꺼워지고 양이 더 많아져서 힘들 것 같았지만 생각보다 재밌고 선생님들도 재미있게 수업을 해주셔서 좋았다. 친구들이 많아졌는데 안 친했던 친구들과도 친해져서 좋고 남은 2년도 재미있게 보내고 싶다. 급식이 맛있다. 권소희. 처음엔 긴장됐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긴장이 풀리는 중이다. 도서관에 좋아하는 책이 많아서 너무 좋다. 싫은 점도 있긴 하다. 7교시 한 점. 하하. 슬프다. 그래도 새로운 친구와 선생님을 보아서 좋다. 박성모. 1학기가 자유학기제라서 좋아요. 과목별로 선생님이 다양해서 좋고 선생님들께서 발표가 부담되지 않게 잘해주셔서 계속 학교에 오고 싶어요. 급식이 너무 맛있어요. 박정현. 1학년이 된 소감은 너무 재밌고요. 급식이 너무 맛있어요. 과목별로 선생님이 달라 가끔 헷갈릴 때도 있어요. 앞으로의 시험과 숙제가 너무 많을까봐 걱정될 때도 있지만 학교 축제나 수련회 같은 일정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이화중학교. 강민서. 담임 선생님께선 착하신 분 같아요. 친구들은 처음 본 사이라 어색하지만 착한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초등학교보다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받고 싶어요. 올해 목표는 2학기 중간, 기말고사의 수학, 과학 100점. 서예련. 초등학교랑은 확연히 다르다 보니 많이 떨리기도 하고 앞으로 잘 지낼 수 있을지 고민이 많이 돼요. 그래도 담임 선생님께서 공감을 잘해주시고 학생들을 편하게 대해주실 것 같아요. 중학교에서 내가 만족스러워할 만한 꿈을 찾고 싶어요. 엄시연. 담임 선생님은 정말 재밌으시고 좋은 분 같아요. 친구들은 다 처음 본 친구들이 많아 낯설어요. 공부도 많이 해야 하고 바빠질 것 같아서 초등학생 때로 돌아가고 싶기도 해요. 공부 열심히 하고 운동도 더 잘해서 칭찬 많이 받고 싶어요. 윤채은. 행복한 중학교 1학년을 보낼 것 같아요. 아직 많이 떨리지만 반 친구들 덕에 그 떨린 마음이 사라지고 있어요. 공부를 더 잘하고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싶습니다. 이혜진. 선생님은 엄청 착하시고 친구들은 성향이 다양하다. 중학생이 되니 감당해야 하는 게 많아서 부담되지만 기쁘다. 공부 잘하고 착하게 살기. 황다경. 우리 반에서 앞으로 같이 생활하는 모습을 상상하니 조금 걱정되고 긴장도 된다.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지. 남해중학교. 고아진. 첫날 교복을 입고 학교에 가는데 진짜 기분이 날아가는 것 같았어요. 처음 반에 들어갔을 때 아는 친구가 없어서 한번 당황했고 분위기가 너무 조용해서 또 당황했어요. 입학식 때도 친구가 없어서 엄청 긴장한 채로 있었고요. 그치만 쉬는 시간에 친구가 말을 걸어줘서 전화번호 교환도 하고 수다도 떨면서 순식간에 친해져서 너무 좋았어요. 입학한 지 2주가 지난 지금 중학교 생활이 너무 재밌고 행복해요. 오케스트라도 하면서 새로운 경험도 해보고 처음으로 선생님을 이렇게 많이 접해봐서 재밌어요.
지금 중학교 생활은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김세아. 중학교에 입학하니 초등학교랑 완전 다르다는 것을 알았어요. 일단은 중학생이 되니 교복도 입고 다양한 동아리 활동도 하니 너무 재밌고 설레어요. 하지만 공부가 더 어려워졌고 중학교는 수업도 더 길어서 7교시까지 하는 날에는 힘들고 졸릴 날들도 있어요. 하지만 중학교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과목별로 새로운 선생님들을 만나는 게 너무 즐겁고 기뻐요. 그리고 진로나 대인관계 등에 관하여 고민해보니 정말 중학생이 된 것 같아서 뿌듯하기도 해요. 중앙중학교 서지우. 중학교 입학식 때 저는 굉장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새로운 환경에서 이른 시일 내에 적응하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입학식 날 마치 수전증에 걸린 사람처럼 손발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리고 등에선 식은땀이 흘렸습니다. 저는 공포에 질려 머릿속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학교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보니 중학교는 제 생각만큼 삭막하고 공포스러운 곳이 아닌 그냥 발랄한 초등학교 분위기였습니다. 몇 가지 규칙이 있지만 이건 그냥 평범한 학교 분위기였습니다. 여기서부터 긴장이 풀리기 시작했고 반으로 가자마자 알 수 없는 친근함이 몰려왔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처음 중학생이 됐을 때는 정말 떨렸는데 2주가 지난 지금은 학교에 완벽하게 적응하여 초등학교 때처럼 부담 없이 편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저는 긴장을 하고 있긴 하지만 너무나 즐거운 학교 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울산중앙중학교에 다녀서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전재원. 나는 당연히 반배정이 잘 될 줄 알았다. 나는 당연히 겁먹지 않을 줄 알았다. 나는 당연히 첫날은 밥 먹고 집에 갈 줄 알았다. 나는 당연히 중학생이 되지 않을 줄 알았다. 내가 간과한 것이 있었다. 세상은 흐르고 이것은 내가 견뎌야 할 수많은 시련 중 일부라고. 그날을 생각해보면 아직도 머리가 혼미해진다. 수많은 학생들, 수만 쌍의 눈이 다들 쳐다보는 것 같았다. 하지만 생각 외로 우리 반 친구들은 괜찮았고 덕분에 잘 적응한 것 같다. 이대로 1년 동안 잘 지내고 싶다. 알쓸인작. 시작을 함께 해준 아버지 손웅정. 글, 편집위원 정가연. 위대한 선수 뒤에는 뛰어난 조력자가 있다. 축구 선수 손흥민은 나의 축구는 온전히 아버지의 작품이다. 라고 말한다. 아버지 손흥정은 탁월한 축구 홈스쿨링과 솔선수범의 자세로 오늘날의 손흥민 선수를 키워냈다. 자신의 경험을 자양분으로 삼아 축구 지도자로서 새로운 인생 2막을 연 손흥정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나는 삼류 선수였다. 대한민국 전 축구 선수이자 축구 지도자,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인 손흥정은 자신의 현역 시절을 삼류라고 평가한다. 1962년 충남 서산에서 태어난 그는 중학생 시절 축구를 하기 위해 홀로 춘천으로 갔다. 가난은 축구에 대한 의지를 꺾을 순 없었다. 소속인 명지대학교를 대학 리그 최정상에 올려놓고 1985년 상무 소속으로 K리그에 데뷔했다. 군복무를 마친 후에는 현대호랑이 1화 천마에서 프로선수로 활동했다. 별명은 맹독성 잡초와 축구계의 히틀러였다. 그만큼 축구계에서 독한 성격으로 유명했다. 왼발을 잘 쓰고 싶어서 자신의 오른쪽 신발에 압정을 꽂아 오른발을 쓰면 찔리도록 했다. 도끼 품고 악바리같이 몰아붙였으나 축구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천둥 벌거숭이였다. 며 스스로 혹독한 평가를 내리는 그는 28 이른 나이에 선수 생활을 마감했다. 아킬레스건 부상이 첫 번째 축구 인생에서 발목을 잡았다.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는다. 은퇴 후의 삶은 녹록지 않았다.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자식을 위해 끝없이 책임을 지고 사랑을 쏟아야 한다. 는 생각으로 일용직 노동 헬스 트레이너, 초등학교 방과 후 강사 시설 관리 등 온갖 일을 하며 생활비를 벌었다. 아들 손흥민과 컨테이너 생활도 했다. 형편은 쉽게 나아지지 않았지만 운동과 독서만큼은 단 하루도 빼먹지 않았고 늘 새벽에 일어나 개인 운동을 했다. 돈을 많이 벌지 못해도 시간만큼은 원 없이 함께 보내는 아버지가 되고자 했다. 생활고에 시달렸으나 손흥정은 아들의 미래를 자신이 결정하지 않았다. 운동선수를 향한 부정적 시선이 많았던 시절이었지만 자식의 미래를 부모가 결정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두 번째 축구 인생을 시작하다. 손흥민이 초등학교 3학년이었을 때 축구를 하겠다는 다짐을 받고 엄격한 훈련을 시작했다. 축구 선수로 뛰던 자신의 경험을 되새기며 아들을 직접 교육했고 기본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동안 수많은 골을 넣어 손흥민 존이라 불리는
페널티 박스 양쪽 코너에서의 슈팅은 손흥정 자신이 선수 시절에 같은 지점에서 공을 찾다가 골대를 맞췄던 경험을 토대로 숱한 연습을 시켰다.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2시간씩 공을 통제하는 기본 훈련을 시켰다. 훈련은 혹독했으나 아버지로서의 사랑은 지극했고 철저하고 꼼꼼하게 훈련 프로그램을 완성해 나갔다. 손흥정에게 기본기는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단 하나의 진리였다. 흥민이한테는 경기 결과를 떠나서 행복하게 축구하고 와라고 이야기를 한다. 아들이 다치지 않고 행복하게 집에 돌아오는 게 가장 좋다. 이 세상에 태어나 누구를 위해 밤새 타본 적이 있는가? 불살은 적이 있는가? 나는 아들을 위해서 내 인생을 헌납한 게 아니다. 누구라도 무엇이든 내가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면 똑같이 했을 것이다. 멈추지 않는 도전. 그는 팔짱 낀 채로 아들을 가르치지 않았다. 함께 뛰고 훈련했다. 오히려 아들보다 더 많이 움직였다. 땡볕에서 아버지가 공을 패스하면 아들은 나무 그늘 밑에서 받아서 찼다. 겨울이 되면 부상을 막기 위해 차로 소금 포대를 싣고 와 운동장에 깔았다. 덕분에 아버지와 아들은 깊은 신뢰와 존경을 공유한다. 손흥정은 아들의 멘토이자 코치이며 친구 같은 존재다. 탄탄한 기본기를 강조하는 아버지의 조언 덕분에 아들은 기본기를 갈고 닦을 수 있었다. 현재 손흥정은 자신의 이름을 딴 축구 아카데미를 설립하여 지도자로서 유소년 축구 선수들을 직접 키워내고 있다. 자신은 축구 선수로서 두각을 드러내지 못하고 일찍 은퇴했지만 축구 지도자로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손흥정. 오늘도 그에겐 밝은 기운이 넘친다. 그가 우리에게 던진 몇 마디를 곱씹어보며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사람의 아름다움을 생각해본다. 교양식탁. 알록달록 설레는 식사의 시작. 글, 편집위원 성희정. 식사의 처음은 뭘까? 바로 식전 요리. 이는 식사를 구성하는 첫 번째 단계이다. 왠지 식전 요리라고 하면 고급 식당에 가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일상에서도 얼마든지 이를 경험할 수 있다. 식전 요리 주요리. 후식을 시간차를 두고 내는 것만으로도 근사한 식사가 완성된다. 다양하고 풍성한 식전 요리 세계를 살펴보며 나만의 식탁을 상상해보자. 식전 요리를 먹는 이유는 식전 요리는 식사의 분위기를 결정짓고 손님들에게 첫인상을 주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주요리를 먹기 전에 식욕을 북돋아주고 다음 요리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준다. 위장에 밥이 들어간다는 신호를 보내주어 주요리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게 해주고 배탈을 방지한다. 식전 요리의 종류는 1. 과일류 2. 주스나 칵테일류 3. 수프류 4. 샐러드류 5. 카나페, 작은 오픈 샌드위치 형태. 식전 요리의 특징은 한 입에 먹을 수 있게 분량이 한두 개로 소량이어야 한다. 맛이 좋고 주요리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치매 분비를 촉진시켜 소화를 돕도록 짠맛, 신맛 등의 자극적인 맛이 곁들여져야 한다. 계절감이 있고 지역의 특색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모양이 예뻐야 한다. 전통 한식에도 식전 요리가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의 실존 모델인 최초 조선 주재 미 외교관 조지 포크가 1884년 조선의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지방을 여행한 적이 있었다. 그는 당시 지방과나 수령들로부터 접대받은 음식들을 기록했는데 그 문서에 따르면 한식 상차림에도 예비 상차림이 있었다고 한다. 과일류, 계란, 떡, 멸류 등 전통주와 함께 먹을 수 있는 간단한 안주거리를 본 상차림 전해냈다. 한 번에 먹을 것을 다 차리는 한상차림만이 한국 고유의 문화라고 인식되고 있지만 19세기 한국에도 식전 요리가 있었던 것이다. 토닥토닥. 마음 쉼표. 나를 사랑하는 힘. 글. 송현주 울산중학교 교사. 우리는 신체의 피곤함과 노화를 경험하면 영양제 정보를 폭풍 검색하여 보조제를 복용하고 운동과 식이 조절 등을 통해 면역력 향상에 주력한다. 이때 주변의 관계망을 총동원하여 그들의 고급 정보를 하사받고 동병상련에 따른 공감의 시간도 이어간다. 그렇다면 피곤하고 거칠어진 마음에는 어떤 시간과 조력을 나누고 있는가? 이제 또 다른 모습으로 나를 사랑하는 방법들을 실천하면 좋겠다. 상처 극복하기.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상처란 어떤 것일까? 무엇이든 상처가 될 수 있다. 어떤 말이 상처가 될 수 있고 어떤 사건, 어떤 행동도 상처로 남을 수 있다. 상처를 표현하는 방식 역시 무엇이든 될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고 어떤 사람들은 화를 낸다. 어떤 사람은 상처가 발생한 즉시 드러나지만 몇 달 또는 몇 년이 흐른 후에 나타나기도 한다.
따라서 그만한 일에 오랜 시간 괴로워하는 내가 싫어요. 라고 자책했다면 오늘은 힘든 경험 속에서도 지금 여기를 살아가는 나를 격려할 시간이 필요하다. 자존감 수업으로 유명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윤홍규는 우리가 상처를 극복하는 효과적인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알려준다. 상처는 한 편의 공포영화를 보고 나온 것과 비슷하다. 영화를 보는 내내 귀신과 좀비가 튀어나와 두려움에 움츠러들고 비명을 질렀지만 끝나고 영화관 밖으로 나오면 좀 전의 공포는 현실과 무관하다. 그 사실을 나에게 끊임없이 알려줘야 한다. 다 지나간 일이야. 지금은 괜찮아. 나는 지금 안전해라고 소리내 알려주자. 하루에도 몇 번씩 꾸준히 들려줘야 한다. 입으로 소리를 내어 귀가 듣고 귀 세포가, 뇌가 그 사실을 깨닫는다. 자신을 사랑하기. 어느 날 내게 예상치 못한 부정적인 일이 다가오면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고 혼란스럽다. 우리는 유한하고 불완전한 존재이므로 상실과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기에 그에 따른 회복과 성찰도 찾아야 한다. 일단 걸어보자.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해결과 회복 방법을 찾으면서 타인의 조언도 구한다. 그리고 일련의 부침과 해결 과정에서 성장과 감사를 확인하자. 성장은 아주 작은 개인적 또는 환경적 변화를 알아차리고 그것에 감사하는 것이다. 감사는 개인의 머릿속에 둘 수도 있지만 일기 또는 SNS 계정 속에 기록할 수도 있다. 그 기억과 기록들이 나의 성장사이고 감사 목록이 된다. 마지막으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자. 양쪽 팔을 X자로 포개어 손가락이 반대편 어깨와 팔꿈치 사이에 놓이게 한다. 눈을 감고 손바닥으로 반대편 팔 윗부분을 토닥거린다. 왼쪽 한 번, 오른쪽 한 번, 몇 초 간격으로 교대로 두드린다. 두드리면서 말을 한다. 괜찮아. 지금 잘하고 있어. 난 최선을 다했어. 그걸로 충분해. 난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자신에게 들려준다.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으면 행복해진다. 고한다. 일부러 억지로 웃는다고 행복해질까? 미국 스탠퍼드대 니컬러스 콜스 박사가 이끄는 공동연구팀은 과학 저널 네이처 인간행동의 다음과 같은 실험 결과를 밝혔다. 연구팀은 참가자를 세 그룹으로 나누고 한 그룹은 펜을 입에 무는 방식으로, 한 그룹은 웃는 배우 사진을 보고 따라하는 방법으로, 한 그룹은 입꼬리를 귀 쪽으로 당기고 얼굴 근육으로 뺨을 들어 올리는 방식으로 웃는 표정을 짓게 했다. 실험 결과 웃는 사진을 흉내낸 참가자들과 얼굴 근육을 이용해 웃는 표정을 지은 참가자들의 행복감이 뚜렷하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펜을 입에 문 참가자들은 행복감이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펜을 입에 물 때 치아로 펜을 악물면서 실제 웃을 때 사용하지 않는 근육들이 사용되는데 이것이 교란 요인이 된 것으로 추정했다. 우리는 손쉽게 행복해지는 방법을 알았다. 하지만 이런 방법을 선택할지? 이전의 습관에 힘입어 그냥 그렇게 살아갈지? 결정해야 한다. 자신을 사랑하고 싶다면 새로 고침이 필요하다. 살아있다면 누구에게나 가감없이 하루는 시작된다. 혹시 저의 시작이 궁금하신가요? 알람 소리에 눈 뜨고 시간 확인하기, 누운 자세로 신체의 상황 확인하고, 가볍게 두드리기, 일어나서 창문 열고 이부자리 정리하기, 가족의 안녕 확인하기, 양치 후 따뜻한 물 마시며 유한하고, 불완전한 나는 오늘도 건강하고 신나는 하루를 시작함에 감사하기. 한국 근현대 미술 이름, 시대 울림. 2024년 3월 7일에서 6월 9일 울산시립미술관 일전시실. 시대울림은 이중섭, 박숙은, 김환기 등 100여 명 작가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190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한국 미술 전반적인 흐름을 미술사적 맥락에서 조명하는 전시다. 전시는 전통과 변형, 성장과 모색, 실험과 혁신, 소통과 융합 4개의 주제로 한국 근현대 미술의 전개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대표 작품들로 구성되어 있다. 시대의 특수한 역사적, 사회적 배경 속에서 당시 작가들이 시대 정신과 삶을 미술의 여러 양식 속에 어떻게 담아내려고 했는가를 살펴보고, 나아가 그들 내면의 정신적 울림과 예술적 감성에 귀 기울여보자. 울산 모색, 울도시, 울미술. 2024년 3월 7일에서 6월 9일 울산시립미술관 이전시실. 예술을 매개로 울산의 고유한 도시 정체성을 탐색하고 이를 통해 인류 문화사의 보편적인 흐름을 함께 돌아보는 전시이다. 암각화를 통해 선사인들의 삶과 문화를 조명하고 산업도시 울산의 치열했던 산업성장의 영광과 상흔을 환기하며 지속가능성이란 문제를 소환한다. 마지막으로 산업과 생태도시의 공존을 다각적으로 모색해왔던 울산의 생동하는 자연을 보여준다.
오랜 역사와 문화유산을 간직하고 한국의 산업 성장을 주도하며 생태 도시를 꿈꿔온 울산. 가족과 함께 이야기 속으로 빠져보는 건 어떨까? XR랩 엄선작 시리즈 XR랩 리뷰 2024년 2월 8일에서 5월 19일 울산시립미술관 XR랩 지하 1층 알도 탐벨리니의 우리는 새로운 시대의 원주민이다. 정현두의 오감도 아티피셜 네이처 지하루 플러스 그라함 웨이크필드 차찬병에 얽힌 새 작품을 재조명하는 전시이다. 우리 눈앞에 대상이 지니고 있는 실체를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실감 영상을 통해 실체의 본체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지 모른다.